여러분께 솔직하게 묻고 싶습니다. 예순이 넘고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을 때에도 두려움 없이 노년을 맞이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젊을 때 우리는 늘 자신이 강하다라고 믿습니다. 늙는다는 말이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세월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아주 조용히 우리 곁으로 다가옵니다. 어느 순간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조금 더 차다는 것을 느끼고 밤이 되면 몸이 예전처럼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람의 마음속에는 작은 질문 하나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나는 누구에게 기대며 살아야 할까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들의 노년을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전쟁을 겪은 사람도 있었고 가난을 견디며 가족을 지켜낸 사람도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누구보다 강하고 책임감 있게 살았던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그분들의 얼굴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조금씩 드리워집니다.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결국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믿도록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자녀의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요양시설로 향하는 길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서 이미 그렇게 정해두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결국 언젠가는 누군가의 도움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 생각이 우리의 노년을 너무 빨리 작아지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요양시설이 필요 없는 곳이라는 말도 아닙니다. 사람의 삶에는 분명히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몸이 약해지고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실패도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평생 바라보며 깨달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노년을 무너뜨리는 것은 병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사실. 사람이 스스로 선택하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그때부터 삶은 조금씩 자신의 손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처럼 보입니다. 오늘 무엇을 할지 스스로 정하지 않게 되고 누군가의 일정에 맞추어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내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대신 정해주는 것 같다는 느낌 말입니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은 어르신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돈이 없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몸이 아파서 힘든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지 못한다는 느낌 때문에 마음이 지쳐간다고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종종 노년을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괜찮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점점 달라집니다. 큰 꿈이나 성취보다도 아주 사소한 선택이 더 소중해집니다. 오늘은 조금 늦게 일어나고 싶다든지,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든지,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목소리를 듣고 싶다든지 하는 그런 작은 선택들입니다. 그런 선택들이 모여 하루를 만들고 하루가 모여 삶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종종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노년은 누군가에게 맡겨지는 시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역할과 책임에서 조금 벗어나 비로소 자기 삶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너무 오래 잊고 지냈던 질문을 다시 꺼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나는 어떤 하루를 보내고 싶은가? 하는 질문 말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람이 갑자기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마음이 먼저 약해집니다. 세상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쉬어야 한다고, 이제는 누군가에게 기대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할 것은 돈도 아니고 힘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살아있는 한 사람의 노년은 결코 작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하지만 깊은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그리고 훨씬 따뜻하게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사람들이 노년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와 함께 사는 모습입니다. 부모가 나이가 들면 자녀의 집으로 들어가 함께 지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마음 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그것이 가장 따뜻하고 가장 바른 길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부모가 평생 자식을 키웠으니 나이가 들면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입니다. 나 역시 젊은 시절에는 그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곳이라고 믿었습니다. 피로 이어진 관계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나는 조금씩 다른 장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평범한 이야기처럼 시작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 걱정이 생기고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자녀의 집에 들어가 함께 살게 됩니다. 처음 며칠은 마음이 놓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집안에 사람의 기척이 있고 저녁이 되어도 불이 켜져 있습니다. 혼자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누군가 가까이에 있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르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서서히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다만 살아온 시간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모 세대는 오래된 습관과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식사를 하는 방식, 집안을 정리하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몸에 익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삶은 또 다릅니다. 일과 가정 사이에서 바쁘게 움직이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같은 집에서 살지만 하루의 흐름이 서로 맞지 않는 순간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일입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조금 크다거나 식사 시간이 맞지 않는다거나 집안에 물건을 두는 방식이 다르다거나 하는 아주 작은 차이들입니다. 그런 일들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다만 서로 다른 삶의 리듬이 부딪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작은 차이들이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마음속에 말하지 않은 감정이 조금씩 생겨납니다. 부모는 어느 순간부터 부탁을 줄이게 됩니다. 괜히 바쁜 자녀에게 부담이 될까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어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이 먼저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대화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함께 식탁에 앉아 있어도 서로 바쁜 마음 때문에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어려워집니다. 부모는 자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괜히 마음이 조용해지기도 합니다. 자녀 역시 차가워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의 하루는 너무 빠르게 흘러갑니다. 직장과 가정 그리고 아이들까지 돌보며 살아가다 보면 마음속에 여유가 점점 줄어듭니다. 부모를 위해 더 잘하고 싶지만 현실은 그만큼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마음은 여전히 따뜻한데도 불구하고 집안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는 많은 어르신들에게서 비슷한 말을 들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느끼는 외로움보다 가족 곁에 있으면서 느끼는 외로움이 더 깊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집안에는 분명 사람이 있습니다. 웃음소리도 들리고 아이들이 뛰어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으면 마음 한쪽이 조용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내가 이 집에서 정말 편안한 존재인가 하는 질문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가까이 있다는 것이 항상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거리가 있을 때 서로를 더 소중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떨어져 살면 만나는 시간이 더 귀해지고 한마디 말도 더 따뜻하게 건넬 수 있습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공간이 남기 때문입니다. 몸이 약해졌다고 해서 삶의 모든 결정을 넘겨줄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누군가에게 완전히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서 있을 수 있는 작은 자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 자리가 남아있을 때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더 오래 따뜻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가까이 붙어 있을 때보다 오히려 조금 떨어져 있을 때 더 분명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마음의 부담으로 느껴질 때 많은 분들이 다음으로 떠올리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집에 머물면서 필요한 도움을 받는 삶입니다. 요즘은 집으로 찾아와 돌봐주는 사람들이 있고 필요한 시간에 맞추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 방식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좋은 선택처럼 보입니다. 평생 살아온 집을 떠나지 않아도 되고 낯선 공간에 적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창문을 열면 익숙한 골목이 보이고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사람에게 집이라는 공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기억이 쌓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곳에 머무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놓입니다. 나 역시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의 집에서 지내기를 원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새로운 것보다 익숙한 것에서 더 큰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식탁, 늘 앉던 의자, 창가로 들어오는 빛의 방향까지도 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머물며 도움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노년에게 매우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낯선 시설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선택에도 조용히 생각해 보아야 할 현실이 있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부담입니다. 처음에는 짧은 시간만 도움을 받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몇 번, 하루에 몇 시간 정도라면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몸이 조금 더 약해지고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늘어나면 상황은 조금 달라집니다. 도움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만큼 지출도 늘어납니다. 노년의 마음은 생각보다 작은 계산에도 쉽게 지치기 마련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필요한지, 내가 준비한 것이 충분한지 조용히 걱정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조용하게 다가오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집 안의 분위기입니다. 집은 원래 아무 설명도 필요 없는 공간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루를 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정기적으로 집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생활의 흐름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 시간에는 문을 열어야 하고 이 시간에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작은 배려들이 생기고 그 배려가 쌓이면서 하루의 리듬이 자연스럽게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변화가 크지 않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떤 어르신들은 이런 말을 조용히 꺼냅니다. 집에 있는데도 마음이 완전히 편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나던 하루가 이제는 누군가와 맞춰야 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도움을 주는 분들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따뜻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다만 그 존재 자체가 생활의 흐름을 바꾸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나는 여러 어르신들에게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이라는 공간이 어느 순간 설명이 필요한 장소가 되는 느낌이 든다는 말입니다. 이 물건은 왜 여기 있는지, 이 시간에는 무엇을 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들이 조금씩 말로 표현되어야 하는 순간이 생깁니다. 그때 사람은 아주 작은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집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예전과 조금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지금 이 선택이 유일한 길인지 말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잘못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서로 기대고 서로 도와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다만 그 선택을 하기 전에 한 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내가 아직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내가 지킬 수 있는 하루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말입니다. 노년의 삶은 그저 편안함만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사람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때 마음이 가장 안정됩니다. 누군가가 대신 살아주는 삶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하루를 선택하고 있다는 감각 말입니다. 그 감각이 남아있을 때 비로소 집이라는 공간도 여전히 나의 자리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지켜질 때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오래 단단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고 몸이 예전보다 더 약해지면 많은 분들이 또 하나의 선택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요양시설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말을 꺼내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합니다. 마치 그곳에 가는 것이 삶의 마지막 단계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 생각이 반드시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사람의 몸이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순간이 오면 도움을 받는 공간은 분명 필요합니다. 누군가 곁에서 살펴보고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면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사실은 마음을 놓이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결국 요양시설을 떠올리게 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양시설의 가장 큰 장점은 분명합니다. 생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안정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가벼워진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만 놓고 보면 요양시설은 매우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곳에서 평온하게 지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서로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고 건강을 관리받으며 하루를 보내는 삶이 어떤 분들에게는 안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곳에서 오래 지낸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요양시설의 삶에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또 다른 모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의 하루는 대부분 정해진 흐름 속에서 움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 식사 시간도 비슷합니다. 목욕을 하는 시간도 순서에 따라 돌아옵니다.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활은 편안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에서 사람의 마음이 조용히 변하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런 질서가 오히려 편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점점 단순해집니다. 거창한 자유가 아니라 아주 작은 선택입니다. 오늘은 조금 더 늦게 일어나고 싶다는 마음, 오늘은 창문을 열어 바람을 느끼고 싶다는 생각, 오늘은 조용히 혼자 있고 싶다는 기분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 하루의 색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이어지면서 삶이 됩니다. 하지만 생활이 모두 정해진 흐름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선택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식사나 생활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제와 오늘의 차이를 잘 느끼지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하루가 조용히 흘러가고 그 하루들이 비슷하게 이어지다 보면 시간이 흐른다는 감각이 조금씩 흐려집니다.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오래 남았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하루가 여전히 자신의 것이라는 느낌을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감각 말입니다. 그런데 삶의 많은 부분이 이미 정해져 있는 공간에서는 그 감각이 조금씩 약해질 수 있습니다. 결정하지 않아도 되고 책임질 일도 줄어들기 때문에 마음이 편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의 힘도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요양시설이라는 선택을 무조건 늦추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이 꼭 필요한 공간이 됩니다. 건강이 많이 약해졌을 때 그것은 삶을 지켜주는 안전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다만 내가 전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 선택을 할 때 스스로의 마음을 충분히 살펴보았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이 그 길을 선택해야 할 때인지 아니면 아직 스스로의 삶을 조금 더 지켜갈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는지 말입니다. 사람의 삶에서 자유를 내려놓는 순간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일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 결정을 조금 천천히 해도 괜찮습니다. 아직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남아있다면 그 시간을 조금 더 소중히 사용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도 한 가지 사실만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우리 자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정말로 누군가에게 삶을 맡겨야만 하는 것일까요? 자녀의 집이 아니면 요양시설 그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나는 오랜 세월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는 오랫동안 두 가지 선택만을 보도록 익숙해져 있었을 뿐입니다. 어느 날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한동안 자녀의 집에서 함께 지낸 뒤 작은 집으로 다시 나와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나이가 많은데 혼자 살면 힘들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표정은 의외로 밝았습니다. 물론 불편한 점도 있었습니다. 장을 보러 가는 일도 직접 해야 했고 집안의 작은 일들도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은 조금 더 힘들어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다고 말입니다. 그 이유를 묻자 그분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자신의 하루를 스스로 정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아침에 언제 일어날지, 무엇을 먹을지, 오늘 누구에게 전화를 할지 모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오히려 더 따뜻해졌다는 것입니다. 함께 살 때보다 만나는 시간이 더 반갑고 대화도 더 부드러워졌다고 했습니다. 서로에게 기대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관계가 더 자유로워졌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노년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할 때도 있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는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기대는 삶도 아니고 완전히 고립된 삶도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요즘은 같은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 가까이 지내며 서로 도우며 사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각자 작은 공간을 가지고 살지만 필요할 때는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문을 닫으면 혼자 쉴 수 있고 문을 열면 사람의 기척이 느껴지는 삶입니다. 그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역할이 생깁니다. 어떤 분은 요리를 잘하고 어떤 분은 정리를 잘합니다. 또 어떤 분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살펴봅니다. 서로가 조금씩 자신의 몫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여전히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것은 아주 큰 역할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 집 앞에서 잠시 안부를 묻는 일 같은 작은 일들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사람은 다시 살아있는 느낌을 얻습니다. 나는 여전히 이 세상에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점점 스스로를 뒤로 물러나게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까지 자신을 작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젊을 때는 우리가 더 많이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면 조금 더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스스로를 귀하게 대하는 마음입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천천히 걸으며 사람을 만날 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집안을 정리하고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이는 것 같은 작은 태도들이 삶의 중심을 지켜줍니다. 그런 태도는 나이를 넘어 사람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런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도움을 줘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노년은 삶이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또 다른 방식으로 시작되는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속에는 이미 많은 지혜와 경험이 쌓여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대신 가질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니 너무 서둘러 자신의 삶을 내려놓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디에 살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그 마음이 살아있는 한 우리의 삶은